요거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근데 내 가족은 굳이 가족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는 시술, 필러는 나쁜 게 아닌데 필러만 제가 한정 짓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는 미세 신경이나 혈관들이 손상을 입어요. 근데 걔네가 100% 다 재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 대비 효과는 아니에요. 부작용 발생 빈도가 너무 높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원장님은 의사 생활을 되게 오래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다양한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많이 만났죠. 혹시 그러다 보면 난감한 시술 그런 걸 요청 받으신 적도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난감하기보다는 조금 독특한 시술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무릎주름 펴주세요. 그리고 중국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눈썹뼈, 미국 분들이 옆에서 보면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눈이 깊어지죠. 그 라인을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필러를 넣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요즘에 어깨 키워주세요. 어깨 필러도 넣거든요. 요즘 세대는 옛날과는 다르게 something special, 나만이 갖고 있는 거를 극대화하고 싶은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거나 아니면 나는 좀 더 스페셜해지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거기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시술 받는 환자분들도 진짜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엄청 늘었죠. 네. 근데 모든 분들이 시술에 만족하는 경우가 100%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다 그렇진 않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본인한테 맞지 않는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효과와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안 나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거 해도 되겠지? 라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원장님께서는 나는 이런 건 추천 안 한다, 내 가족에게는 이런 시술을 추천 안 해 하는 시술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안전성,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들 비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격 대비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들,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 그게 두 번째가 될 거고, 내 상황과 맞지 않았을 때, 피부나 얼굴에 맞지 않는 시술을 했을 때, 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지 않는 거, 1번은 눈밑 필러. 눈밑이 퀭하면은 나이가 확 들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눈밑 필러를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수술 올 필러였어요. 필러는 나쁜 게 아닌데 눈밑 필러만 제가 한정 짓는 거예요. 눈밑이 이렇게 있으면은 피부가 처지고 그 안에 있는 지방까지 같이 이제 처지는 거예요. 근육도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이 눈밑이 볼록 튀어나오고 그 밑에는 움푹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퀭한 느낌이 되는 건데, 눈밑 필러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를 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은 돌출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돌출이 너무 과해져요. 그런 거는 사실 의사의 역량 따라서 피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예요. 뭐냐면은 필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필러가 들어가면은 퀭한 걸 잘 채워줬어요. 근데 햇빛이 반사가 되면은, 눈밑 필러 보통 히알루론산 필러로 되어 있거든요. 히알루론산이 이 햇빛과 반응을 해가지고 파랗게 비쳐요. 이거를 우리가 틴달 현상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족한테 별로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벌써 제 눈 밑에 3번 했는데, 눈밑 실이 있어요. 특수하게 제작된 얇은 실이거든요. 이런 실들이 뭘 역할을 하냐면은, 실이 들어갔을 때 주변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이 들어간 부위에 이제 피부를 탄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실의 성분이 이제 PDO라고 하는 폴리디옥세인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지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는 제 가족들도 하고 저도 3번 정도 받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눈밑이 펴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하면 계속 시술 받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하면 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실은 6개월 뒤에 녹거든요. 근데 6개월 뒤에 다 녹아도 눈밑이 팽팽해진 거는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는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 눈밑 필러를 비추천하는 거예요. 가능한 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가성비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사실 막 기계회사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써마지예요. 써마지는 엄청 유명하고 효과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단일 한 샷 대비 효과를 나타냈을 때 절대로 뒤떨어지거나 안 좋진 않아요. 근데 비싸요.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이거 한 번 시술하기엔 300, 400 내야 되거든요. 진짜 싸게 줘도 200 중후반대는 내야 돼요. 한 번 할 때. 너무 비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대의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비쌀 수밖에 없는 거면은, 일단 기계값이 엄청 비싸고요. 기계에 쓰는 팁값도 압도적으로 비싸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가격 대비 효과는 아니에요. 써마지는 에르메스예요. 우리가 에르메스를 가죽의 질만 보고 사나요? 아니거든요. 이걸 들고 다녔을 때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써마지 했어 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거든요.
너 비싸고 좋은 시술 받고 왔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해도 돼요. 근데 내 가족은 굳이, 왜냐면 비슷하게 효과 낼 수 있는 기계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 아프고 비싼 거를 가족에게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르메스를 원한다. 나는 관리받고 있는 사람이고 되게 비싼 관리를 받고 있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가족분들에게는 혹시 어떤 거를 추천? 저는 가족분들에게 얼굴 형태 따라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살집이 많으면은 울세라를 곁들이긴 하는데 볼륨 감소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딱 정확한 위치에 에너지가 고강도로 찍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국산이나 다른 기타 초음파 장비 중에서 울세라만큼 정확하게 높은 에너지 찍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이 많으면 울세라를 좀 추천하고, 볼륨이 좀 없다고 하면은 울타이트, 온다 이런 통증이 적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고주파 장비를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이 콜라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콜라겐 부스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공장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섬유화 세포가 비활성화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레이저는 뭐냐면은 공장에 원료 주는 거야. 근데 공장이 가동을 안 해요.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레이저가 들어왔을 때 아무리 원료 많이 주어봤자 조금밖에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콜라겐 부스터를 놓으면은 그 비활성된 애를 야 일어나 공장 가동해야 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부스터를 먼저 하고 레이저 같이 해야지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바로 이제 거상, 안면 거상이거든요. 이거는 상대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70대에서 80대 이상이신 분이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 주름이나 이런 거 쫙 피고 싶어 해서 왔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거 하시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분들은 레이저나 콜라겐, 실리프팅으로 절대 좋아지게 하기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안면거상 해야죠. 그리고 흉터라는 거는 상처 재생이 과하게 돼가지고 흉터가 되는 건데 70세, 80세면요 콜라겐 생성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상처 재생이 느리거든요. 이런 분들은 흉터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안면거상 하면 돼요. 근데 관리하신 7, 80대는 7, 80대처럼 안 보이잖아요. 관리 좀 하신 분들은 5, 60대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굳이 거상할 필요가 없죠. 거상을 하면 피부가 있고 지방이 있고 근막이 있고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거상을 할 때는요 이 근막과 피부를 다 떨어뜨려놔요. 그래서 근막과 피부를 다 벌려가지고 피부는 남는 걸 자르고 근막은 자르기도 하지만 플리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접어요. 겹치게 사이즈 줄이는 거죠. 문제는 보통 거상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피부와 근막 사이를 벌릴 때 거기 사이에 있는 미세 신경이나 아니면 혈관들이 손상을 입어요. 근데 걔네가 100% 다 재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화가 더 빨리 옵니다. 오히려 안 한 사람보다 나중에 노화가 더 빨리 와요. 그 다음 또 문제는 수술 자국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에 트렌드는 뭐예요? 알게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술하면은 일상생활 거의 안 되죠, 초기에. 그 다음에 피부 상하거나 노화될 수 있고 수술 흉터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추천 안 드리는 게 뭐냐면요 미니 거상. 어떤 특정 병원은요 미니 거상이라고 해서 여기 관자 헤어라인 있잖아요, 여기에 살짝 흉터를 줘요. 그래서 당기고 꼬매거나 아니면 이쪽에 실을 넣어가지고 꾸미거나 하는 건데, 이거 생기는 수술 자국이나 흉터에 비해서 효과 거의 없어요. 거상할 거면 아예 제대로 하는 게 낫고, 이렇게 미니 거상은 제가 보기에는 실리프팅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굳이 수술 자국 내는 미니 거상 하느니 실리프팅 하는 게 낫죠, 그럴 거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비춥니다. 아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가족한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강력한 효과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실을 많이 쓰면 돼요. 실을 할 때 얼굴 한쪽당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넣거든요. 실을 많이 넣을수록 사람들이 부작용이 많이 생길 때 있어야 생각하는데, 1kg를 들 수 있는 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10kg짜리 무게를 들 때 1kg짜리로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얘가 쉽게 끊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10개를 넣어요. 그러면 10kg를 정확하게 들 수 있겠죠, 안전하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20개를 넣어요. 그러면은 500g씩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 개의 고정점에서 10개를 넣는 게 무게를 잘 들까요? 아니면은 여기 2개를 나눠가지고 5개씩 넣어가지고 분산해서 드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이게 더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게를 분산하기 때문에 더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럼 실을 많이 넣으면은 이 분산하는 곳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리프팅을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부작용이 셀 것 같은데, 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효과는 좋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훨씬 줄어들고 그 실 자체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얼굴 전체 콜라겐 네트워크가 잘 생겨요. 대신 당기는 실의 목적이 있고 콜라겐을 만드는 실의 목적이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콜라겐 부스터 있죠. 그거를 같이 해주면은 이 세 개가 집을 만든 역할이에요. 그래서 당기는 실은 큰 기둥, 그리고 이 콜라겐 실 같은 경우에는 이어주는 미니 건축 기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콜라겐 실과 당기는 실에 생기는 콜라겐과 콜라겐 부스터들은 여기에 이제 채워주는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견고한 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거상만큼은 당연히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상에 준하는 효과를 다운타임 거의 없이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왜냐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오늘은 제가 가족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는 시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봤어요. 첫 번째는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통증이 세거나 가성비가 너무 나쁜 시술이거나, 마지막 세 번째는 맞지 않는 얼굴에 권하는 시술. 이런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들어가지고 추천하지 않는 시술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본인의 고민이 있을 건데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너도 나도 따라가서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그 고민에 맞는 시술을 선택을 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기대치와 효과에 근접하게 갈 수 있고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시술을 받기 위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